70세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탄탄한 근육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타고난 체질이라서? 아니면 젊어서부터 운동만 열심히 해온 사람이라서? 놀랍게도 그분들은 단 한 가지를 다르게 할 뿐입니다. 바로 먹는 방식이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내 몸이 그 재료를 근육으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섭취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달걀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달걀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볍게 자신의 몸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달걀은 꾸준히 드시는데도 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을 오를 때 마치 한 박자 쉬었다가 힘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운동을 아주 조금만 해도 근육통보다 피로감이 먼저 몰려오지는 않으세요? 만약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맞아 내 얘기야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져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걀을 관전식품이라고 알고 계시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바로 젊은 몸일 때의 이야기라는 거죠. 60대 후반, 70대로 넘어가면 몸의 환경은 소리 없이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단백질을 잘게 쪼개는 힘 또한 젊을 때 같지 않거든요. 이런 변화는 통증도 없고 경고 신호도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저 예전 방식 그대로 음식을 섭취하죠.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기의 몸에서 달걀은 여전히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근육으로 직행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충분히 잘게 분해되지 않으면 단백질은 근육세포 앞에서 멈춰버립니다. 일부는 그냥 흘러가 버리고 또 다른 일부는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먹고 있는데도 근육이 계속 빠지는 겁니다. 양을 늘려봐도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을 찾아봐도 느낌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관점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의사들이 보는 기준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몸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달걀을 먹어도 어떤 몸은 근육 쪽으로 영양분을 보내는 반면 어떤 몸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이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산성 환경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년의 몸에서는 단백질 분해를 도와줄 아주 작은 보조 장치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조심스럽게 권하는 것이 바로 식초, 그 중에서도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가 근육을 키워주는 마법의 재료는 아닙니다. 그 역할은 훨씬 소박합니다. 그저 달걀 단백질이 우리 몸 안에서 조금 더 잘 풀리도록 돕는 역할일 뿐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단백질이 근육 앞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근육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가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길은 점점 둔해집니다. 식초는 이 흐름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막히지 않도록 길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같은 달걀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덜 피곤하다, 버티는 느낌이 다르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근육은 커지기 전에 먼저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물론 식초가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의사들이 함께 권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달걀의 영양소를 늘려주기보다는 근육이 반응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들을 누그러뜨리는 쪽에 가깝습니다. 마치 재료를 넣고 나서 브레이크를 풀어주는 조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노년기에 매우 현실적인 선택지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커다란 방향만 잡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왜 예전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이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한 채 방법만 따라하면 중간에 쉽게 실망하게 되거든요. 다음 섹션에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무리 없는 달걀 플러스 식초 섭취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지점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노년의 몸은 강한 변화보다는 작은 조정에 훨씬 더 잘 반응합니다. 늘은 달걀의 역할을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달걀이 근육 쪽으로 제대로 향할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달걀의 상태입니다. 반숙을 권해드립니다. 완숙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반숙은 단백질 구조가 더 부드럽고 노년의 소화 환경에서 분해되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오늘 기준은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달걀을 넣고 6분에서 7분. 노른자가 완전히 굳지 않은 촉촉한 상태가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절반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식초의 위치입니다. 달걀 위에 뿌리지 않습니다. 달걀을 식초에 담그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식초는 그저 곁들이는 역할입니다. 반숙 달걀을 드실 때 작은 그릇에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만 준비합니다. 기준은 티스푼 반 정도입니다. 여기에 물을 조금 섞어 희석합니다. 이 정도면 자극 없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이제 먹는 순서입니다. 달걀을 한 입 먹고 바로 식초물을 마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달걀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식초물은 마지막에 한두 모금만 곁들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걀을 먼저 위로 보내고 식초가 그 다음으로 들어와 흐름을 정리해주는 방식이죠. 거꾸로 하면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은 달걀 1개입니다. 2개가 아닙니다. 그래도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라고 묻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양이 많아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시간대는 아침이나 점심 중 편한 때를 고르세요. 공복은 피합니다. 완전히 배부른 상태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의 시작 부분입니다. 달걀을 먼저 먹고 나머지 식사를 이어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달걀 단백질이 다른 음식에 묻히지 않고 처리 순서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더 덧붙이겠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앉아있지 마세요. 격한 운동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안을 3분만 천천히 걷습니다. 이 3분은 운동이 아닙니다. 근육에게 지금 이 재료를 써도 된다는 허가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조합도 몸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이제 며칠간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달걀 1개로 시작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3일은 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양을 늘리지 마세요. 식초를 더 넣지도 마세요. 어떤 특별한 변화를 찾으려 애쓰지도 마세요. 몸이 이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단계입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면 기대가 먼저 커지고 실망은 빨라지기 마련이거든요. 만약 식초가 계속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이때는 브로콜리를 선택합니다. 달걀과 함께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곁들입니다. 소금이나 소스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식초처럼 강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근육이 반응하지 못하게 막는 요인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에 민감한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구간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숙 달걀 1개, 소량의 사과 식초 또는 브로콜리, 식사의 앞부분, 그리고 3분의 가벼운 움직임. 이 4가지만 지키면 충분합니다. 더하지 않아도 되고 빼지도 마세요. 이 정도가 실패하지 않는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방법을 따라 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잘못 판단하거든요. 그 기준을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방법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시점이죠. 여기서 멈추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몸이 방향을 바꾸는 중이라는 신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의 근육은 눈에 보이는 변화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허벅지가 굵어지거나 팔이 단단해지는 느낌은 가장 나중에 옵니다. 그보다 먼저 바뀌는 것은 몸의 판단입니다. 이 근육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판단 말이죠. 이 판단이 바뀌기 전까지는 겉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흔한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식초를 늘리거나 달걀을 2개로 바꾸거나 갑자기 운동을 더 열심히 합니다. 바로 여기서 흐름이 깨집니다. 지금은 늘리는 단계가 아닙니다. 방향을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방향이 고정되지 않았는데 속도를 올리면 몸은 다시 방어 모드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먹고 난 뒤의 느낌입니다. 근육의 변화가 아니라 몸 전체의 반응을 봐야 합니다. 달걀과 식초를 함께 먹은 뒤 이전보다 덜 더부룩한지, 식사 후 졸림이 줄었는지, 몸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지 살펴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흐름은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문제가 아니라 흡수와 전달 경로가 정리되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움직임 앞의 망설임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계단 앞에 섰을 때 한 박자 쉬는 습관이 있었는지 떠올려 보세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망설임이 아주 조금 줄었다면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은 이 변화를 기분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무서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만약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버리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역시 이건 쓸모없는 시도였어. 그러면 다시 근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흐름을 굳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같은 방법을 다시 시작해도 반응이 더디게 올 수 있습니다. 한 번 왔다가 돌아간 흐름은 다시 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기준은 3일에서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지 말고 일주일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계단에서 발을 디딜 때 다리에 힘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아주 조금이라도 앞당겨졌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이 변화는 빠를수록 작게 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의 말입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있겠어? 달걀 하나로? 뭐가 달라져?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실험이 아니라 근육을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 조정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성공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더 믿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무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때 점검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타이밍과 순서입니다. 달걀을 식사의 맨 앞에 먹고 있는지, 식초를 소량으로 곁들이고 있는지, 먹고 나서 3분이라도 몸을 쓰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반응은 둔해집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구간을 넘기면 몸은 서서히 다음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의 몸 상태, 움직임의 안정감, 피로가 쌓이는 속도. 이 신호들을 읽을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호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신호를 알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확신이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괜히 했다가 탈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은 근육이 늘었는지를 보기보다 방향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면 조급해지지 않고 차분하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는 움직임 앞에 망설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발을 내딛기 전에 공백이 짧아집니다. 계단 앞에서 잠깐 멈추던 습관이 줄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덜 필요해지죠. 이건 근력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다시 균형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게 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지만 가장 중요한 초기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다음 날의 몸 상태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전날보다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근육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움직임이 덜 부담스럽죠. 만약 다음날 다리가 심하게 뻐근하거나 무겁다면 그건 잘 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몸이 과하다고 느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편안함이 오는 쪽이 맞는 방향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피로가 쌓이는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오전에 조금만 움직여도 오후가 힘들었다면 어느 순간 오늘은 아직 괜찮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에너지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건 달걀에서 나온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간접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오면 몸은 더 이상 근육을 급하게 줄일 이유를 느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식사 후 반응입니다. 달걀과 식초를 함께 먹은 뒤 속이 편안해졌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더부룩함이 줄고 트림이나 가스가 줄어든다면 소화 및 흡수 과정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속이 쓰리거나 계속 불편하다면 양이나 순서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 참지 말고 식초 양을 더 줄이거나 브로콜리 쪽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이 경고니까요. 다섯 번째 신호는 자세의 변화입니다.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해도 주변에서 요즘 좀 안정돼 보인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진 게 아니라 몸의 흔들림이 줄어든 모습이죠. 이건 허벅지와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근육들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근육들이 깨어나면 낙상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느껴져도 충분합니다. 나는 네 가지 다 안 느껴져 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노년기 몸은 각자 반응 속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건 신호의 개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전보다 조금이라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맞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스스로 시험해 보려는 행동입니다. 정말 좋아졌나 하면서 갑자기 계단을 빠르게 오르거나 평소보다 오래 걷는 경우입니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험하려는 순간 오히려 불안 신호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확인보다 유지가 중요합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단계에서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니 실패한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은 근육을 키우는 단계가 아니라 무너지던 흐름을 멈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신호 중 두 가지 이상이 느껴진다면 방법은 맞습니다. 이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면서 이 흐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일상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공들여 만든 흐름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습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노년기 근육 입장에서는 이 행동이 반복되는 순간 아무리 잘 먹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습관은 자침을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것입니다. 속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어서, 나이 들면 적게 먹는 게 좋다는 이유로 달걀은커녕 따뜻한 음식조차 거의 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은 들어오는 게 없네. 그러면 오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가장 먼저 꺼내 쓰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소리 없이 연료로 쓰이죠. 통증도 없고 느껴지는 것도 거의 없어서 더 위험합니다. 이 습관이 무서운 이유는 앞에서 만든 달걀 플러스 식초의 좋은 흐름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이미 근육을 깎아 쓰고 나면 점심이나 저녁에 들어오는 단백질은 회복보다는 저장이나 배출 쪽으로 흐릅니다. 결과적으로 하루를 통틀어 보면 넣는 것보다 쓰는 게 많은 구조가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조합도 근육을 지켜주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단맛으로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과일 주스, 달콤한 커피, 설탕이 들어간 음료. 마시면 기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서 몸은 다른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저장 모드, 이 순간 근육으로 가야 할 아미노산의 길은 좁아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영향이 더 큽니다. 단백질을 그 뒤에 먹어도 이미 방향은 정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죠. 이걸 모르고 나는 단백질도 챙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식사는 잘 챙기는데 그 뒤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TV 앞, 식탁 의자, 소파.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근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쓸 일이 없어. 그러면 아미노산이 들어와도 근육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이건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호가 끊기는 문제인 거죠. 짧게라도 일어나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다시 정리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문합니다. 그럼 운동을 더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운동이 아니라 차단을 풀어주는 움직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분의 가벼운 움직임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이걸 빼먹는 순간 하루의 흐름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로 흔한 습관은 저녁에 모든 걸 몰아넣는 방식입니다. 낮에는 거의 안 먹고 저녁에 단백질을 많이 챙깁니다. 오늘 못 먹은 거 보충하자는 생각이죠. 하지만 저녁은 몸이 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지 새 재료를 처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단백질은 근육보다는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밤에 속이 더부룩하고 다음날 몸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이 패턴이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더 반응을 잃습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근육에게 필요 없다는 신호를 주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순서와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이걸 고치지 않으면 앞에서 만든 섭취 방법은 잠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의식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단맛부터 시작하지 않기 혹은 먹고 나서 바로 3분 일어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근육은 관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습관들을 억지로 고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 없이 생활을 크게 바꾸지 않는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래, 이건 할 수 있겠다 는 느낌이 들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습관들을 듣고 나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고쳐야 하나? 이 나이에 쉽지 않겠다 오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방향을 바꿉니다. 습관을 없애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의지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저절로 따라오게 만드는 방식이죠. 먼저 가장 부담이 컸던 자칫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아침을 제대로 차려 먹기 어렵다면 식사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식사의 시작 신호만 바꿉니다. 달걀 반숙 1개를 식사의 맨 앞에 둡니다.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반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달걀 하나가 보늘 근육을 먼저 쓰지 마라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를 소량 곁들이면 이 신호는 더 분명해지죠. 아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침의 방향만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단맛으로 하루를 여는 습관을 피해가는 방법입니다. 단맛을 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순서를 늦춥니다. 커피를 마셔야 한다면 달걀을 먼저 먹고 나서 마십니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식사의 맨 마지막으로 옮깁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의 판단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장부터 할지, 쓰임부터 볼지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여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의지로 끊기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아주 낮춥니다. 운동하자가 아니라 잔든 자세를 한번 끈 차입니다. 식사 후 바로 일어나서 집안을 한 바퀴 걷거나 창문 쪽으로 가서 잠깐 서 있기만 해도 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근육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 짧은 끊김이 하루를 바꿉니다. 저녁에 몰아먹는 습관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저녁 식사를 줄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저녁에는 달걀과 식초를 쓰지 않습니다. 이 조합은 낮에 쓰는 도구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편한 음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밤에 몸의 부담이 줄고 다음날 아침에 몸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저녁 식사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다음날의 근육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근육 관리는 추가보다 뒤치입니다. 새로운 걸 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의 순서와 자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방식이 훨씬 더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방식만이 결국 진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놓치기도 하죠. 사람들은 늘 뭔가 더 해야 효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몸은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덜 방해받는 환경입니다. 이제 이 섹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의 시작을 달걀로 잡고 단맛은 뒤로 미루고 앉은 시간을 한 번씩 끊고 저녁에는 부담을 줄입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앞에서 만든 흐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계신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도 이 흐름을 하루 전체로 유지해주는 간단한 리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시간도 필요 없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하루를 관통하는 리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땀을 흘리는 거창한 계획도 아닙니다. 앞에서 만든 흐름을 하루 종일 꾸준히 유지하게 해주는 리듬입니다. 이 리듬이 없으면 아침에 아무리 잘 시작해도 오후에 흐트러지고 저녁에 완전히 풀려버립니다. 반대로 이 리듬만 잘 잡히면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근육은 자직 필요하다는 판단을 유지하게 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년기 근육을 지키는 하루 리듬의 핵심은 짧게 깨우고 자주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오래 쓰는 게 아니라 하루에 여러 번 근육의 존재를 상기시켜주는 방식이죠. 이 방식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안정적으로 누적됩니다. 아침 리듬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달걀을 식사의 맨 앞에 두고 소량의 식초를 곁들인 뒤 3분 정도 몸을 쓰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먹고 나서 바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순간이 하루 중 근육이 가장 잘 반응하는 창이 됩니다. 이 리듬을 만들면 오전 내내 근육은 오늘은 쓸 일이 있네 라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오전과 점심 사이의 공백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오래 앉아 있습니다.
이 구간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한 번만 끊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일부러 돌아오거나 창가에 서서 잠깐 바깥을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준은 1분입니다. 이 1분이 근육에게는 아직 깨어 있어도 된다는 신호가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점심 리듬도 간단합니다. 점심을 많이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식후 정지 상태를 피하는 것입니다. 바로 앉아있지 말고 2분만 천천히 걷습니다. 이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혈류를 돌리고 신경신호를 다시 연결하는 시간이죠. 이 리듬을 넣으면 오후의 피로가 늦게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낍니다. 오후에는 또 하나의 작은 고비가 옵니다. 졸음과 함께 몸이 굳는 시간이죠. 이때 커피를 찾기보다 자세를 바꾸는 리듬을 씁니다. 앉아있다면 서고, 서 있었다면 잠깐 앉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30초에서 1분이면 됩니다. 이 짧은 리듬이 근육의 연결을 유지해줍니다. 저녁 리듬은 욕심을 버리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뭔가를 더 하려는 순간 흐름은 깨집니다. 저녁의 역할은 정리입니다. 식사 후 5분 정도 집안을 아주 느리게 걷습니다. 숨이 차면 안 됩니다. 이 걷기는 낮 동안 들어온 신호를 차분히 마무리해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밤에 몸이 덜 긴장하고 다음날 아침에 몸의 반응이 좋아집니다. 이 리듬에서 꼭 지켜야 할 경계가 하나 있습니다. 근육이 떨릴 때까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떨림은 피로 신호입니다. 노년기에는 이 신호가 남아있으면 다음 리듬을 건너뛰게 됩니다. 리듬은 아쉬울 때 멈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내일도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달라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 이틀에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줄어드는 속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계단 앞에서의 망설임, 일어설 때의 주저함, 이런 것들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이 변화가 보인다면 리듬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 리듬은 계획이 아니라 생활의 박자입니다. 억지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하루에 2~3번만 떠올려도 충분합니다. 근육은 완벽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왜 이런 가벼운 리듬이 과학적으로도 맞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믿어온 근육 상식 중 어떤 부분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독이 되는지를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이제 왜 이런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무리가 없는지, 그리고 왜 오히려 노년기에는 이 방식이 더 맞는지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려운 용어가 아닙니다. 몸이 어떤 질문을 먼저 던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본 사실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백질을 본다고 바로 커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항상 먼저 묻습니다. 이 조직을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용 신호입니다. 사용 신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와도 근육은 문을 닫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정상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젊을 때는 이 질문이 느슨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한번 세게 운동하면 근육은 쉽게 반응하죠. 하지만 60대 후반 이후에는 다릅니다. 몸은 훨씬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강한 자극에는 오히려 경계부터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의 판단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육은 강하게 써야 붙는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노년기에는 강도보다 빈도와 신호의 지속성이 훨씬 중요합니다. 근육은 하루에 한 번 크게 쓰이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아직 필요하다는 신호를 받는 쪽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짧은 리듬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제 달걀과 식초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노년기의 달걀 단백질의 문제는 질이 아니라 처리에 있습니다. 위산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충분히 풀리지 못합니다. 이때 식초의 산성 환경은 단백질 분해 과정을 조금 앞당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법처럼 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연된 과정을 정상에 가깝게 되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과하지 않고 대신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감수성입니다. 노년기에는 아미노산이 혈액에 있어도 근육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집니다. 식초는 이 길을 억지로 넓히지 않습니다. 다만 막히지 않게 정리해주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걀을 먹어도 근육 쪽으로 전달될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 조금이 누적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노년기에도 고강도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르고 이미 기본적인 근력이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이 조건을 벗어나면 고강도 자극은 근육 성장보다 방어 반응을 먼저 키웁니다. 그러면 사용 신호는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은 단계적입니다. 먼저 약한 신호를 자주 넣어 근육이 아직 유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이 판단이 굳어진 다음에야 강도를 논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좌절하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경, 혈류, 혈당과 함께 움직입니다. 앞에서 말한 짧은 리듬은 근육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연결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세졌다기보다 몸이 덜 불안하다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근육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신호와 바로 쓰일 수 있는 재료, 그리고 그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생활 리듬을 요구합니다. 달걀과 식초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실적인 도구입니다. 작지만 방향을 바꾸는 데는 충분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과를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 3가지를 정확히 짚겠습니다. 이 실수만 피해도 지금 만든 흐름은 훨씬 오래 유지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실수들은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금까지 만든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를 체질이나 나이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효과를 너무 빨리 확인하려는 행동입니다. 며칠 했는데도 허벅지가 그대로라고 느끼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달걀을 2개로 늘리거나 식초를 더 넣거나 갑자기 운동을 추가합니다. 이 순간부터 몸의 판단은 다시 흔들립니다. 노년기 근육은 급격한 변화의 성장이 아니라 방어로 반응합니다. 결과적으로 피로는 늘고 사용 신호는 줄어듭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잔정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늦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이 실패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루 중 한 지점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달걀과 식초를 잘 챙기고 나서 나머지 시간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몸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침에만 쓸 일이 있고 나머지는 없네. 근육은 하루 전체의 평균 신호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짧은 리듬이 중요한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의 정답 행동보다 하루에 여러 번의 짧은 상기가 훨씬 강력합니다. 이걸 놓치면 아침에 좋은 시작도 오후에 희미해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통증을 참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조금 아픈 게 좋은 거겠지라는 생각은 노년기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통증은 성장 신호가 아니라 중단 신호입니다. 특히 무릎, 고관절,
허리 통증을 참고 반복하면 몸은 해당 근육을 보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보호 대상이 된 근육은 사용 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 들어와도 그 근육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프지 않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통점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모두 의욕에서 시작됩니다. 잘해보겠다는 마음,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 하지만 노년기 근육은 의욕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성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오늘도 비슷하고 내일도 비슷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야 근육은 유지 쪽으로 돌아섭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주말에 몰아서 보상하려는 습관입니다. 평일에 흐름이 깨졌다고 느끼면 주말에 더 먹고 더 움직입니다. 하지만 근육은 어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제 많이 했다고 오늘을 봐주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신호가 끊기면 몸은 다시 줄이는 쪽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틴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루틴은 완벽함이 아니라 끊기지 않음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만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더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더 오래 이어지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래 이어지게 만드는 선택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수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해답은 간단합니다. 기준을 하나만 남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덜 불안했는지, 움직임 앞에 망설임이 아주 조금이라도 줄었는지 이 기준만 봅니다. 수치, 크기, 남의 결과는 보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조급함이 들어올 틈이 줄어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보려 하지 말 것, 하루 한 번에만 매달리지 말 것, 통증을 참고 버티지 말 것.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지금까지 만든 흐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유지될 때 몸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갈 준비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실제로 불안하던 다리 흐름을 멈춘 한 분의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흔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 이분과 같은 지점에 있기 때문이죠. 7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었습니다. 특별한 병이 있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혈압약 하나 정도만 복용하고 있었고 체중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달 전부터 이런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요즘은 달걀도 챙겨 먹고 있는데 다리는 자꾸 힘이 빠져요. 계단 앞에서 잠깐 멈칫하는 습관이 생겼고 외출할 때는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가장 답답해하셨던 건 이거였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자꾸 불안해질까요? 여기서 이미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방향이 맞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식사 내용을 보면 달걀은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완숙이었고 식사의 끝에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커피나 과일로 시작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비교적 잘 드셨지만 식후에는 바로 앉아 계셨죠. 본인은 운동은 못해도 음식은 잘 챙긴다고 생각하셨지만 근육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쓸 이유 없는 재료만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이분께 제가 처음으로 한 조언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운동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단백질 양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세 가지만 바꿨습니다. 첫째, 달걀을 식사의 맨 앞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반숙으로 바꾸고 사과 식초를 소량만 곁들였습니다. 셋째, 먹고 나서 집안을 3분만 걷게 했습니다. 이분이 처음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데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은 늘리는 게 아니라 멈추는 단계입니다.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사흘쯤 지나서 뭔가 좋아졌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일어날 때 덜 망설여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이 커지기 전에 불안이 먼저 줄어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게 방향이 맞다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외출할 때 신발을 신는 동작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본인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동작에 망설임이 줄어 있었습니다. 체중도 허벅지 둘레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사용 순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몸이 근육을 다시 앞줄로 불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2주가 지나면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먼저 피곤해지던 패턴이 늦춰졌습니다. 예전에는 점심만 지나도 오늘은 여기까지 라는 느낌이 왔다면 이제는 아직은 괜찮네 하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이건 힘이 갑자기 세져서가 아닙니다. 근육을 연료로 쓰는 속도가 느려진 것입니다. 이분이 가장 인상 깊게 하신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 쓰면 편했는데 요즘은 안 쓰면 더 불안해요. 이 말은 근육이 다시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 오면 흐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이 특별히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덜 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고, 오래 움직이지 않았고, 아프게 버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순서와 위치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 작은 조정이 흐름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 사례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바로 이분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아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부 묶어서 오늘부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7일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할 필요 없게, 판단할 필요 없게 순서대로만 가시면 됩니다.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을 하루하루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따라오게 만드는 7일 흐름으로 묶어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근육을 키우는 주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게 멈추는 주간, 그리고 몸이 다시 반응할 자리를 만드는 주간입니다. 먼저 전체 원칙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7일 동안은 욕심을 금지합니다. 더 먹지 않습니다. 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루를 무리 없이 끝내는가, 이 기준만 지키면 됩니다. 데이 1 시작의 리듬. 오늘은 몸에게 새로운 규칙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중 편한 식사를 하나 고르세요. 식사의 맨 앞에 반숙 달걀 1개를 둡니다. 여기에 사과 식초를 아주 소량물에 희석해 곁들입니다. 먹고 나서 바로 3분만 집안을 천천히 걷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오늘은 그 이상 하지 마세요. 몸이야, 이런 순서구나 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날입니다. 데이 2 멈춤의 신호. 전날과 똑같이 합니다. 달걀 1개, 같은 순서, 같은 양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먹고 나서 앉기 전에 한 번 더 서 있는 시간을 만듭니다. 걷지 않아도 됩니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보거나 싱크대 앞에 잠깐 서 있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지된 순간이 근육에게는 또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데이 3 주연한 유지. 오늘부터는 몸의 느낌을 묻지 마세요. 대신 흐름만 유지합니다. 만약 달걀과 식초 조합이 부담스러웠다면 오늘은 브로콜리를 곁들입니다. 반숙 달걀과 함께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먹습니다. 식초는 쉬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데이 4 익숙함의 반복. 다시 기본으로 돌아옵니다. 달걀 1개, 소량의 식초, 식사의 앞부분. 오늘은 특히 식후 바로 앉지 않기를 의식하세요.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쯤 되면 몸은 이 패턴을 낯설게 느끼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낯설지 않아져야 오래갑니다. 데이 5 오후의 연결. 오늘은 오후 리듬을 하나 더 합니다. 오후에 가장 오래 앉아 있었던 시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에 딱 1분만 자세를 바꿉니다. 서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거나 제자리에서 발을 번갈아 들기만 해도 됩니다. 숨이 차지 않게, 아프지 않게. 이 1분이 하루 전체의 연결을 유지해줍니다. 데이 6 쉬어가는 흐름. 오늘은 일부러 쉬운 날처럼 느껴질 겁니다. 맞습니다. 루틴은 쉬어야 합니다. 달걀과 식초는 그대로 유지하되 움직임은 더 줄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끊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이건 일시적인 시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데이 7 작은 확인. 오늘은 결과를 보지 마세요. 거울도 체중계의 숫자도 보지 마세요. 대신 딱 하나만 확인합니다. 일주일 전보다 움직임 앞에서 덜 망설이는가, 계단 앞에서,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주 작은 차이라도 느껴진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만약 이 느낌이 없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최소한 빠지는 속도는 늦춰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일 동안 꼭 지켜야 할 금지사항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양을 늘리지 말 것, 식초를 더 넣지 말 것, 운동을 추가하지 말 것, 통증을 참고 하지 말 것. 이 4가지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더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계획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의 몸으로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가능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패 확률이 낮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시작이 곧 성공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작은 변화가 노년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 늦지 않았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속도를 더 늦추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를 해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머릿속에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정보가 많아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계속할 수 없어서 무너집니다. 먼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은 실패한 몸이 아닙니다. 지금의 불안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솔직합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남고 필요 없다고 느끼면 조용히 사라집니다. 소리도 없고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낯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을 나이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작은 선택들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계속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방해하던 흐름을 멈추고 다시 쓰이게 만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달걀 하나, 식초 소량, 짧은 움직임. 이것들은 기적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노년의 몸이 거부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오래가는 것이 결국 진정한 이익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좀 더 확실해지면 시작해야지. 확실해지는 순간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몸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몸으로 이어갈 수 있는가? 이어갈 수 있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근육은 큰 결심보다 작은 반복에 반응합니다. 완벽한 하루보다 끊기지 않은 하루를 더 신뢰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며 마음 한쪽이 조금 무거워졌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위험한 상태는 아무 느낌도 없는 상태입니다. 불안이 있다는 건 아직 반응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정리해 봅니다. 아침의 시작을 달걀로 잡고 식초나 브로콜리로 흐름을 돋고 짧게라도 몸을 쓰고 잡히기 전에 멈춥니다. 이 4가지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이걸 꾸준히 지켜낸 사람들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자기 다리로 일상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오늘부터 데이 7 챌린지 시작입니다.
댓글에 그대로 적어주세요. 데이 7 챌린지 시작. 누군가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계단을 바꾸고 1년 뒤에 외출을 바꾸고 노년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